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4년 8월 3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더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정부에서 계속 조금 경기가 식을만 하면 돈을 풀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소매 판매라든지 이동적 지표는 아직 많이 괜찮은 모양입니다. 평균 수준 5% 정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금리도 내려오면서 6.5%대로 내려왔고요. 그렇지만 아직 주택시장 쪽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금리 영향 하에서 주택 쪽은 계속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리파이낸싱이 일어나면 그나마 좀 많이 좋을 텐데, 이런 고금리를 하고 지금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갖고 있는데 고금리로 전환해서 집을 어떻게 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단지 이제 신규 주택만 계속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게 주택 시장입니다. 이게 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네, 다음으로 중소기업 낙관지수인데요.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고금리가 좀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대부분 좀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설문조사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렇습니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소기업 낙관도 지수는 크게 실물 경제 현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미국의 어떤 심리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보는데 좀 괜찮은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게 거의 고점 부근에서 도달해가지고 그대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대기업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조업 쪽에서 계속 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개선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생산자 물가인데, 요번에 수입 물가 지수도 조금 떨어지면서 이 생산자 물가가 제로로 나왔습니다. 상승세가 제로니까 이게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도 크게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이게 계속 두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표니까 연 단위로 봐도 이제 반등하다가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 지표들이 이렇게 다시 똑같이 나오고 있죠. 연 단위로 큰 흐름을 보면 이렇게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실질 수입을 보여주는 리얼 어닝인데요. 지난달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인플레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게 좋게 나왔는데, 지금은 아마 약간 이제 CPI나 PPI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 정도 수치에서 이게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 듯 합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여기 좀 전에 나왔던 중산층 위주의 어떤 대형마트 중심의 판매도 괜찮고요. 미국 전체의 이런 소매 판매도 괜찮습니다. 이 보면 연준의 어떤 밸런스 시트도 오히려 늘어났고요. 계속 타이트닝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좀 실제적으로는 돈을 좀 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준 자산도 지금 거꾸로 증가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거 전까지는 계속 미 정부나 옐런 의장도 계속 돈을 풀어서 침체나 이런 쪽은 아마 걱정 안 해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7월 말에 한번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이런 뭐 청산이 되고 이런 게 올까? 사실 뭐 그런 원인 같은 걸 잘 몰라도 다 알 수도 없고요. 알아도 그 실제 펀드 매니저들이 한번 던지는 건 뭐 방법 없는 거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약 보름 뒤에 나타난 장기 채권 순매수 지표를 보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달러가 나가면 캐리가 청산이 되면 결국 이런 게 다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걸 알 수는 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달러가 들어오면 뭐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일이 없으니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는 괜찮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생산도 보시면 조금 줄었는데 이 정도는 뭐 경기 침체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평균값으로 보면 거의 약간씩이나마 성장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2년물 채권 선물 보시면 3.5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4%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을 걸로 봐서 5% 정도 내릴 걸로 봤는데 0.5%. 이게 그렇게 또 보니까 실업률은 안 좋은데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0.25로 가는 거고요. 0.25로 가니까 다시 금리가 4%대 초반까지 반등했습니다. 시장은 그런 침체 공포 때문에 그리고 엔캐리 뭐 이런 충격적인 것 때문에 다가 다시 이제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등 나오는 것도 보면 대부분 다 빅테크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벌써 저점 대비 거의 90달러 초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120달러가 넘었습니다. 30%가 넘는 상승이죠. 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지난주에 이제 상승형 행보로 봤는데 상황이 많이 개선되면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도 상승형 행보로 보고 있는데 급반등해서 좀 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면서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연준도 돈을 계속 타이트닝 하는 거 계속 풀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앨런 의장은 계속 돈을 풀고 있죠. 이분도 재무부랑 연준이 계속 돈을 푸니까 시장이 뭐 하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월 달러 유출도 지표를 보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뭐 문제가 될 상황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도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평균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계속 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는 뭐 주택이나 이런 모기지 상황 쪽인데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PMI 지표가 오는데 제조업은 별로 뭐 제조업은 지금 별로 안 좋죠. 다들 기대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얘가 안 좋으면 그나마 또 금리 인하 폭이 또 얼마나 될지 지금 시장은 완전히 금리 인하한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PMI가 좀 안 좋게 나와도 크게 하락하는 지난번처럼 그런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상승형 행보장 보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